시간에는 선 긋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역사를 가져온 서예의 전통적인 선 긋는 방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캘리그라피에 쓰는 선을 저희가 나름대로 개성있게 그어주시면 되는데, 과연 정석이 뭐고 전통이 뭐고 정통하게 선을 긋는 방법은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부분이 아마 그 서예를 하는 분이나 캘리그라피의 글씨를 쓰는 분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은 새겨서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계속 또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획을 처음에 그릴 때는 우리가 뭐 보통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긋는다 그러면 대야 갖고 이렇게 선을 쑥 긋는다. 이제 선을 걷죠. 말로는 지금 선을 걷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제가 그냥 붓을 갖다 대서 선을 긋는 바람에 요 봉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노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봉이 노출됐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봉을 노출을 안 시키고 감춥니다. 어떻게 감추느냐? 그 방법은 거꾸로 역입을 해서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획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왼쪽으로 붓을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와서 비로소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은 봉이 요쯤에서 시작을 했겠죠. 아까 보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서 봉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장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봉을 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거꾸로 들어갔죠. 역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역입을 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장봉을 하려고 역입을 한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은 그 넓이뛰기의 도움닫기처럼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뒤로 한번 제껴서 나가는 그런 모양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힘있게 나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탄력을 저는 잘 못 받겠더라고요. 그죠? 여기는 저는 장봉을 하기 위해서 역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날이 또 언젠가 또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획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노봉을 하지 않고 장봉으로 써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장봉을 위해서 역입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획이 쭉 이제 처음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운필, 소위 얘기해서 필을 운용을 해서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획의 중심에 이 봉, 붓 끝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가운데로. 또 세웠다가 가운데로. 세웠다가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원위치로 들어와주죠.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 또 다시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봉으로 시작했는데, 중봉이라는 거는 뭐 그야말로 가운데 중점이다. 획의 두께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붓이 이렇게 가란 얘기죠. 그거에 뭐 개념이 다른 내용이 편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우칠 편자를 써가지고 획을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렇게 걷는 순간에 지금 여기 끝은 여기 있죠. 붓끝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편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연필로 글씨 쓸 때처럼 붓을 잡고 쓰면은 이런 편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원래 자세대로 해서 똑바로 90도로 세워서 붓을 운용을 하면 붓끝이 뒤를 따라오게 되겠죠. 이거를 붓끝이 가운데로 몰려있다 그래서 중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마지막 부분에서는 획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날려보내는 순간에 획의 기운이 빠지겠죠. 그래서 한 획을 마무리할 때 굳센 획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끝에까지 붓을 끌고 와서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붓도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눌려갖고 휘어졌던 붓이 가면서 다시 세워지면서 똑바로 정리도 되고 획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돌아올 회자를 써가지고 회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려다가 지금 얘기하는데, 봉자가 계속 나오죠. 봉자는 한자로 얘기해서는 칼끝봉이라고 합니다. 칼끝봉. 또 물건의 뾰족한 부분, 뾰족할봉,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날카로운 기세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봉이 여러 가지 그 개념으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붓은 뭐 옛말에 칼과 같다 했죠. 그래서 붓의 가장 날카로운 뾰족한 부분, 칼끝, 이것이 봉이다. 그래서 아까 봉을 감추고 내보내지 말고 봉을 가운데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봉을 또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런 얘기를 여기서 뭐 장봉, 중봉, 회봉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이 날카로운 기세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칼끝봉, 봉자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획을 쭉 구사를 하다 보면은 붓이 눌려서 이렇게 날카롭게 됩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되면 날카로운 부분이 하나의 칼날이죠. 칼날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쓰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둬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평동, 제안, 교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중봉의 개념에서 날선으로 써야 된다 하는 말도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획을 그을 때 이런 식으로 장봉을 해서 중봉을 유지해 쓰면서 나중에 획을 마감할 때는 회봉을 해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그 중봉의 개념이 워낙에 중요해서, 옛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서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희지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난정서가 그 천하 제1행서라고 합니다. 2등이 누구냐? 천하 제2행서였고, 안진경이라는 사람이 제질문고라는 걸 썼는데, 그거보다가는 쟁자이첩해가지고 쟁자이고라고도 하고, 쟁자이첩해갖고 그것을 보통 많이 따라 쓰는데, 이 안진경이가 천하 제2행서입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중봉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을 때 왕이지는 뭐라 했냐면 추획사라는 말을 썼어요. 추획사. 못으로 모래 위에 선을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진경은 옥루은이라는 그 얘기를 썼어요. 추획사는 그 추를 못을 가지고 나중에 해수욕장 가서 한번 뾰족한 거가 있으면 갖고 거기다가 또 획을 한번 그어 보시면
위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선이 가고 여기가 이렇게 파이겠죠. 옆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획이 정확하게 중간에 파고 들어가서 짙게 나머지 한쪽으로 가지 않게, 모래를 이렇게 팠다 그러면 뭐 이렇게 돼갖고 뭐 표시가 안 나겠죠 별로. 근데 이런 식으로 그 확실한 선을 거줘야 된다. 그 봉이 가운데가 와가지고 획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또 뭐 이분이 옛날 나오는 말 중에 인목삼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인목삼분. 그래갖고 옛날에 어떤데 그 나무에다가 글을 쓰는데 이 사람이 잘못 써가지고 이걸 다시 쓰려고 벗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3분이 0.9죠. 0.9cm, 1cm를 판에도 그 먹물이 거기까지 스며들어 있더라. 얼마나 강하게 중봉을 잘 잡았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얘기로, 뭐 어떤 일에 몰두하면 아주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있다는, 힘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말도 있습니다. 또 왕이지가 또 인이라는 말도 했어요. 도장을 진흙에다 꽉 찍어놓으면 자국이 확 나듯이 그 정도의 힘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안진경의 옥루이라는 얘기는 옥은 집이죠. 집. 집에서 눈물로 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흔적. 그래서 비 오는 날 물이 방울이 쪽쪽 이렇게 맺혀갖고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걸 보면서 옥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려오다가 힘이 하나로 뭉쳐서 다시 또 내려오고, 물론 이게 약간 형태에 따라갖고 옆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 모이는 힘을 이용해서 다시 또 획을 구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옥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이는 힘의 기세를 이용해서 간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아까 제가 여기서 쓸 때 보면 한 번에 안 가고 가다가 한 번에서 쉬었다가 붓 세워주고 먹물 모아주고 중봉 다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쉬다 보니까 뭐 마디처럼 생겼는데 세 마디가 생겼습니다. 이걸 3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걷을 때는 이렇게 되죠, 지금.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가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갔을 때 이 획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획에다가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게 3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획을 구성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획을 얼만큼 눌러야 되는지, 그 필압이라고 보통 얘기를 요즘 많이 하죠. 얼마나 눌러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하고